안녕하세요. 칼라TV입니다. 이제 곧 은행 어카운트로 성인 1인당 $1,200의 돈이 입금이 되게 될 텐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매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꾼 조심입니다. 마켓워치가 어제 날짜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당신도 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기꾼도 책을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지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론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Careful and skeptical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FTC, 그 Federal Trade Commission, 그 연방 공정거래위원회에 12,2,000건의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4월 초에 여기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8 밀리언의 돈을, 정확하게는 8.39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840만 정도의 돈을 갈취당한다는 거죠. 평균 개인적으로 입는 손실액이 $574나 된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검사로 있는 자시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 확신을 갖고 말하는데 일단 책이 우성되면 사기꾼들은 그 돈을 훔치려고 할 것이니까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에서는 5가지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이나 IRS는 절대 개인정보를 위해서 고객과 접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관련 정보는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또 IRS라고 전화가 오는 건 스팸일 확률이 거의 100%니까 절대 답변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링크에라도 클릭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왔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유도는 전부 다 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당신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계좌 정보가 없다면 그 어카운트를 누군가 대신 설치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누가 대신 어카운트를 오픈을 해준다는 건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누구에게도 당신이 받은 책의 금액을 베리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금액 액수를 물어보거나 또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개인 신상 정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베리파이를 해야 되겠다. 상당히 그럴듯한 조건인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협박당할 일도 없다는 건데 은근히 이런 사기꾼들이 목에 힘주고 협박이나 공갈을 일삼는 것 같습니다. You will never be threatened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Federal Disaster Flood 핫라인이라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핫라인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866-720-5721가 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제가 밑에 따로 명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게 되는 $1,200를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신지요? $1,200를 쓰는 Best Way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Financial Advisor 재정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내용을 보면 정리하면은 급할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으로 펀딩하고요. 빚을 갚거나 조심스럽게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기부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1.7%에 달하는 세이빙즈 어카운트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세이빙즈 어카운트 수익률이 그 이자가 되겠죠. 1.70에 달하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높은 이자를 주네요. 레이니 데이를 대비한 비상금은 3개월에서 한 6개월의 비용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 렌트를 하고 있으면 렌트비, 그 다음에 집에 모기지 페이먼을 하고 있으면 모기지 비용, 유틸리티, 그리고 최소 생활금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주식에 대한 소식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그 4월 6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탑 100명의 억만장자, 그 빌리언에어 중에서 불과 9명이 이 시기에 오히려 돈을 더 증식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중국인 재벌이라는 게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여기서 지난 2달이라는 것은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2달 동안 다른 재벌들은 400 빌리온을 날렸답니다. 4천억 달러의 돈이 날아갔는데 이 말을 따져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모아온 수익을 지난 2달 동안에 모두 날린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2달 동안 모든 국가의 증권시장은 박살이 났는데 오르는 건 중국만 올랐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 기사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등을 했고 락다운과 재택근무가 가져온 비디오 컨퍼런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이제 그런 견인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은 오히려 선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비디오 컨퍼런싱 플랫폼인 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줌은 지난 2달 동안에 가장 수익이 많이 오른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창업주의 재산이 무려 77%가 상승을 했다 그러는데 이 급등은 온라인 컨퍼런스 그리고 교육 코스를 위해서 줌의 사용과 재택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19년 12월 말에 1,000만 명의 하루 사용자 수입니다. 2020년 3월에는 무려 2억 명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주식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최근에 이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인베스티게이션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식이 변동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회계 부정 사건으로 주가가 90%까지 곤두박질 친 루이싱 커피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루이싱 커피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금성에 처음으로 문을 연 커피 전문점으로도 유명했고 스타벅스의 대항마다 그래서 한동안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루이싱 커피가 이 회계 부정 사건으로 주가가 90%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고 지금 현재 그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루이싱 커피가 이대로 주저앉을 건지 아니면 회생할 수 있을 건지를 놓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이 이제 루이비통 쪽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헤드라고 하는 버나드 같은 경우에는 30 빌리온을 날렸다고 그럽니다. 300억을 날렸네요. 1시간에 2천만 달러씩 사라진 셈입니다.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리스트에서 제프 베조스에 이어서 2위였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단지 90억 달러의 손실로 선방을 해서 여전히 세계 부자 1위의 자리는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의 수가 미국은 34명, 중국은 29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슷비슷하네요. 어제였습니다. 4월 7일. 닥터 파우치는 파우치 소장은 학교 개학이 가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개인 소견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줌이 그때까지 그런 비디오 컨퍼런싱 플랫폼으로 더 많이 채택이 된다면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으로 유명한 저자죠. 로버토 키요사키가 돈을 저축하지 말고 미래의 유망한 종목에 투자하라는 권고를 트윗으로 날렸습니다. 정부에게 받는 돈으로 뭐 할 건데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날렸는데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팔로워 수가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인들이 올리는 유튜브 영상 가운데서 가장 많은 파트가 주식 투자입니다. 특히나 카니발 크루즈 회사 스탁 심볼이 CCL이죠. 그 CCL 주식에 대한 영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과연 이 회사가 파산할 거냐 아니면 극적으로 살아날 거냐를 예측하는 영상입니다. 전 세계 크루즈 라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크루즈 비즈니스는 올스톱 상태죠. 회사 유동성과 관련된 얼마 전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캐시 차트를 본 기억이 있는데 회사 유동성도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 추락하던 이 회사의 주식이 지난 며칠 만에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70달러를 바라보던 주가가 11불, 12불대를 왔다 갔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질러볼까? 한번 이참에 사둘까 하는 심리가 작동한 것 같다, 작용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입니다. 참조로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커스킨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마켓을 종식시킬 거고요.
다우존스의 최근 랠리에도 불구하고 하락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어제 CNBC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죠. 2008년도 4사 분기에도 많은 랠리들이 있었지만 정작 바닥을 치기까지는 2009년 3월에나 가능했던 점을 리마인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돈이 있어서 묶어놓겠다고 하면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을 거저 줍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뭐 이걸로 단기간에 뭘 바란다면 어려운 시기에 곤란함을 더 잘 처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매체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주식 관련 뉴스들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데 영양가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 그것도 추합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무엇보다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